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거기에 이제 잘 살아가는 법칙, 뭐 비법,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되게 단순하게 사는 거죠. 욕심을 절제하고 분수지키고 최대한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저축하며 지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요. 유행을 멀리하고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을 잘 좀 지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뭔가를 얻으려 하는데, 뭔가를 이루는데 금방 되는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하나에 올인하면 안 되죠. 최대한 나눠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렇게 챙겨가며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인내심이 제일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마음가짐이 인내심하고 끈기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심, 꾸준히 날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출 때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빚지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무리한 빚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좀 잘 지켜봐야 되고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적인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에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요, 최후의 수단이죠. 그 전까지는요, 최대한 협의하고 의논하고 최대한 마주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이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양보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되게 극단적이고 내가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상대방은 영원히 저 아래로 침몰하고 나는 위로만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언제든 배신당해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불공평하다, 균형을 잃었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요, 물가 급등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더 내핍하고 더 절약하고 더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더 여유를 부리고 더 씀씀이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말입니다. 근데 불편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의 수준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배는 아플 수 있지만 그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럴 수 없는 자질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데 흉내 내면요, 나의 삶만 뒤집어지는 거죠. 함부로 남들하고 비교질하면서 따라하는 것들은 되게 안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되게 아마 살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무서울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참 무섭죠.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상황이 예사롭지 않죠.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냥 자산시장에 문제가 좀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는요, 여러 가정들이 참혹한 상태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아빠가 일자리를 잃으면요, 실직하면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진답니다. 그게 어느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아빠가 실직하면 생활비가 갑자기 끊기면요, 엄마가 일을 더 해야 되든 아니면 아이들도 이제 안정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먹고 싶어하는 음식 못 먹고 학원 못 가고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면요, 위축이 돼서 더욱더 이제 학생으로서의 이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인 거죠.
지금은요, 살아가는 삶이 꽤 힘듭니다. 이놈의 나라가 더 이제 불안과 갈등과 공포가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제 겁나죠. 보통 사람들이 삶이 파탄나서 망가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나라 전체가 난리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2025년이 계속 그럴까 더 걱정이죠. 2025년 상반기는 지금 현재 뭐 계엄령 그리고 뭐 탄핵 뭐 이런 이제 이슈들로 계속 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것 같고 2025년 하반기는 아마도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5% 이상 올라가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의 정시 폭락이 우려가 되어서 그로 인한 이 전 세계 침체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나라 일본은 마찬가지로 이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시아에 투자가 되어 있는 일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면 한국의 코스피 시장도 무너질 것 같아 우려스럽고, 보통 사람들은 물가가 계속 감당 못할 정도로 치솟아서 원달러율이 올라서 이제 삶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아는 고참은 이제 수입해서 국내에 이제 식품을 파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달러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15% 20% 갑자기 손실이 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생활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시국에 함부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함부로 집을 사거나 함부로 주식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럽고 더욱더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데 함부로 뭔가에 모험하고 도전하고 뛰어드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결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뭔가 시도하고 뭔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내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기다려야 될 시기입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어떤 쇼크가, 어떤 충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 조용히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기다려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